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풍수지리 도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은 길일과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풍수에는 윤달, 정명, 한식, 손없는 날에는 해를 받지 않는다 하여 길한 시기로 본다. 그래서 윤달이란 태음력에 있어서 날짜가 계절과 1개월의 차이가 생긴다.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번 거듭되는 달을 말한다. 그래서 한 달을 더 윤달을 집어넣는 거죠. 태양력에서는 2월이 평년보다 하루 더 많아 29일로 정하고, 태음력에서는 양력과 맞추기 위하여 평년보다 한 달을 더하여 예풍속에서는 윤달을 공달이라 하기도 하고 군달, 덤달, 여벌달이라고도 한다. 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소요된다. 그래서 태양력에서는 1년을 365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수를 모아서 4년마다 하루를 늘려 2월을 29일로 한다. 그러나 음력에서는 평년을 354일로 한다. 그래서 계절과 여거를 조절하기 위해 5년에 2번 정도로 3년 또는 2년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있죠. 이것을 쭉 끝까지 우리가 모아보면은 이게 36년이 나옵니다. 이 오차를 다 모아보면은. 그래서 몇 년 전에 영국에서 1억 년에 1초 틀리는 시계를 개발했죠. 이제는 정확합니다만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모아보면은 36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주 나이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실제 나이, 실나이에다가 36년을 더 하셔야 이게 우주 나이에요. 갑자기 36년 더 플러스 하시니까 조금 놀라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서경이나 주역에 보면은 이걸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36년이라는 게 세월이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달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민가에서는 이때 혼인, 건축, 가옥, 수리, 이사, 이장, 사초, 수묘, 토석 등을 움직이는 공사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 윤달에 하여튼 이장, 이사 이런 걸 굉장히 산소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또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만든다. 그래서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다른 일들은 보통 달에도 길이를 택하여 하면 되지만 사람이 죽어서 입는 수의는 윤달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또 수의를 만들 때 뒷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실의 매듭을 짓지 않는다. 우리 수의에는 주머니가 몇 개입니까? 수의의 주머니 몇 개라고요? 주머니가 없다고요? 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라 그러죠? 빈손. 얼마 전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도 늘 하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으니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다 국가에 헌납을 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평소에도 수위는 주머니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직원들한테도 했었다. 또 윤달에는 절을 찾아 생전에 저지른 죄를 씻고 죽은 다음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이장, 사초, 평월에 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윤달에 많이 하는 것은 공달에는 모든 신들이 상천하여 아무 일에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윤달에 태어나거나 죽으면은 생일잔치 제사는 원달과 윤달에 각각 2번 하는 것도 있다. 윤달생이 윤달 제사 생일 받으려고 하면 아주 3년, 2년 돼야 한 번씩 받죠. 그래서 원달, 일반 달하고 윤달하고 2번 보내는 경우도 있다. 자, 24절기 하나인 청명은 청명 한식입니다. 한식 전날이 되거나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명 한식날, 또 이날 때도 우리가 이제 산소 정리 많이 하죠. 자, 이날은 뭐 어떤 날이냐? 청명 한식날에도 모든 신들이 상천하여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장이나 또 산소를 돌보는 일을 많이 한다. 다만 한식이 음력 3월에 들면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식날에 천둥이 치면은 흉년이 들고 비가 오면은 풍년이 든다고 한다. 자, 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손도 팔방이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넓은 데서 할까요? 넓은 데서. 손도 팔방이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가 이제 동쪽이에요. 동, 서, 남, 북입니다. 요래 놓고 옆에 간방이는 이제 참고로 보십시오. 자, 음력 기준입니다. 1일 날이 동쪽에 있어요. 2일 날은 동남, 3일 날은 남쪽, 4일 날은 남서, 5일 날은 서쪽, 6일 날은 북서, 7일 날은 북쪽, 8일 날은 북동, 그러면 9, 10일은 손이 없는 날이다. 나머지는 손이 있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11일이 동쪽으로 옵니다. 음력 11일, 자, 12일, 또 여기는 13일, 여기는 14일, 서쪽은 15일, 서북은 16, 북쪽이 17일, 북동이 18일. 그러면 또 19, 20은 또 손이 없어요. 자, 그럼 또 동쪽으로 옵니다. 21일, 22일, 남쪽이 23일, 남서가 24일, 서쪽이 25일, 서북이 26일, 북쪽이 27일, 동북이 28일, 그 다음에 29, 30은 손이 없는 날. 그래서 요 날짜에 우리가 또 이사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손이 있는 날, 예를 들어 음력 1일이다. 그러면 그날은 동쪽에 손이 있죠. 손이 있으니까 이달에 동쪽에 못 치거나 동쪽으로 이사 가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동쪽 방향이 안 좋다. 그러거나 하루 지나고 나면 여기에 동남으로 갑니다. 그러면 남서쪽으로 가니까 하루 지나서 동쪽에 못 쳐도 된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보면 오늘은 손인 방이라서 못 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자, 요런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이렇게 이제 없는 날이 음력으로 90, 19, 20, 29, 30. 이렇게 팔방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자, 소는 우리 민속에서 은연중에 큰 비용을 차지한다. 오늘날 또 어떤 일을 치르는데 손 없는 날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소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금기를 받아 우주의 숙사를 주관한다. 원래는 금은 이제 숙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살은 죽이는 기운이나 독하고 모진 기운을 뜻하는 무슨 마귀신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소는 날짜에 따라 팔방위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소 넘는 날을 택해 혼인, 집수리, 건축, 이사, 이장, 수의 등등을 만들기도 했다. 자, 다시 말해, 소 넘는 날은 귀신이 하늘로 올라갔거나 또는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초아을에 초열, 그다음에 열아을에 서무날, 29일, 30일이 손이 없는 날이다. 자, 특히 금음날에 이삿짐 센터가 아주 바쁘다. 이때 또 비용도 더 비싸게 받죠. 거리에 유난히 이삿짐 차가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손 없는 날이라 해서 너도 나도 이사를 하기 때문이다. 자, 동쪽으로 손이 찾아오는 날은 초하루, 열하루, 스물하루. 자, 서쪽으로 오는 거는 9일, 서쪽으로 찾아드는 날은 닷새, 15, 25. 또 남쪽으로 오는 날은 초사흘, 열사흘, 23일. 북쪽으로 손이 오는 거는 1회, 열일에, 21회다. 자, 또 새 집을 짓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3년은 무사히 지내야 안심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 산소를 쓰고 3년 동안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이제 잘 되는 거죠. 보통 쓰고 나면 한 1년, 2년 안에 여러 가지 우환들이 들어옵니다. 또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해도 이제 계속 우환이 들어올 때는 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뭐 손대기 어렵지만 이사는 뭐 좀 그래도 가볍죠. 뭐 이사를 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나 장례를 지내고 나서 좋은 일은 없고 우환이 자꾸 겹치고 근심거리가 자꾸 속출할 때 조상의 묘나 집터를 살펴보는 이유다. 자, 이것이 미신인지 아닌지 무속문화의 잔재인지는 모르나 과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당을 운운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영물이므로 그 영을 모셨던 육체의 매장까지도 신경 쓴다고 해서 손해될 일은 아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집터가 있다. 집터. 묘터. 자, 예를 들어 집터는 좋고 묘터는 안 좋다. 그럼 요런 자손들이 좀 부유하게 살아요. 후손들이 좀 부유하게 산다. 그런데 집터는 나쁘고 묘터는 좋다. 요런 자손들이 조금 가난하게 산다. 집터는 좋고 묘터도 좋다. 아주 이거는 부귀영화, 이 영화를 누린다. 이런 영화를 누린다. 최고 좋죠. 근데 반대로 집터도 안 좋고 묘터도 안 좋고 완전 이거는 글식자가 나온다. 그래서 거지가 나온다. 글식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집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묘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터가 중요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인 독서여행인 황희정성의 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기념물 제34호로 되어 있어요. 자, 소재지는 경기 파주시 탄원면 금성리 산 1번지에 계십니다. 자, 방촌 황희정성. 우리 세종대왕 때 아주 세종대왕 말기에 세종대왕이 거기 당뇨가 있어가지고 낮에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잘 안 보일 단계가 와가지고 신하들이 뭔가 결제 올라오면 황희정성한테 가 결제 맡으라. 황희정성이 그 결제하면 통과다. 내가 하는 거 똑같다 할 정도로 이분이 참 청백리죠, 청백리. 그래서 한 번은 또 임금님 옆에 보면 또 간신들 또 있죠. 그 간신들이 이제 또 이제 쑥덕쑥덕 해가지고 황희정성 저거 잘 산다 해가지고 또 좀 모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하루는 이제 암행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황희정성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뭐 아주 뭐 날아가는 기와집이 아니고 초가집에 앉아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래 그날 마침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황희정성 집에 가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임금님이 오니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임금님 모시고 방에 또 들어가 보니 황희정성이 우산을 피워놓고 책을 보더라. 그래서 그 집에 빗물이 뚫뚫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그릇을 두고 자기는 이 우산을 피워놓고 책을 보고 있더라. 그만큼 이분이 청백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의 묘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죠? 자, 요 주소를 여러분 요래 딱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또 이 부근에 갈 일이 있으실 때 내비를 쳐서 한번 가보세요. 자, 방촌 황희정성의 묘역에 가려면 통일로에서 월룡면 위전리를 지나 좌회전해서 덕은리 능산리를 지나서 파주의 310 국도를 따라가면은 금성리 상거리가 나온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다닐 때는 막 이런 찾아가는 길을 좀 표시를 해놨어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그냥 가셔도 잘 찾습니다. 조금 못 미치는 곳 군부대 입구에 보면은 황희선생묘라는 입석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약 한 500m쯤 산속으로 우회전하면은 후손이 사는 집, 제실, 또 비각이 보인다. 자, 여기네요.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비각이고, 요가 이제 제실이고, 요것도 사당이고,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